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잠깐 얘기했었다시피 영어 공부하는 법 중에 혼자 영어 공부하는 법을 좀 강의할까 해요. 네, 혼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될 게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틀, 영어를 이걸 왜 하고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무슨 책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갖다 보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냥 따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학습이 안 되고 대부분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죠. 근데 이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돼서 안 된다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큰 틀을 한번 잡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큰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쓸 거냐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목적을 항상 제가 뭐로 정의 내리나요? 여러분 영어 왜 하나요? 그렇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쌍방향인데, 내가 듣거나 눈으로 봐서 이해하고, 내가 한 말을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풋하고 아웃풋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공부하는 사례가 회화학원 다니는 겁니다. 회화학원 다니는 경우가 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요거가 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노력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풋만 공부한 상태에서 아웃풋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되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 옛날 아버지 세대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눈으로 이해는 잘하는데 쓰라고 하거나 말하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색하고 버벅거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쪽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풋과 아웃풋의 양을 적절히 밸런스를 맞춘 다음 무한대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어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 할 때는 어떤 것을 내가 인풋용으로 사용하고 아웃풋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 내가 지금 영어에 대한 이해력에 따라서 교재를 선별할 때 수준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너무 쉬우면은 내가 이제 동기부여를 안 받거나, 너무 어렵게 되면은 동기부여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금방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몇 가지를 둘 수 있어요. 제가 교재를 제일 많이 드는 건 동화하고 신문, 애들 본 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방송. 방송은 특히나 몇 가지 있는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 동화나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리로 접할 수 있는 경우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귀로 하고, 요거 두 개는 눈으로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혼자 공부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설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듣게 되면 선생님이 해주지만 혼자 하게 되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어야 돼요. 좋은 한국어 번역본.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중에서 나온 자료를 구하되 좋은 번역이 같이 놓아져 있는 원문이 내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 이제 그 내용들이 동화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방송 같은 경우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그러면 수준에 맞게 구하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화 같은 경우가 제일 좋아요. 처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신문, 방송, 잡지는요, 쉬운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화로만 해도 사실은 모든 게 끝납니다. 처음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선 내 수업을 듣는데 SO 수업을 듣는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동화 정도는 충분한데, 그럼 동화는 어떤 거 봅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동화 보는 방법은? 동화, 저번에 종종 제가 수업 듣는 분들에게는 종종 얘기를 했지만, 뭐가 있을까요? 동화까지는 아니고, 그 동화죠, 그게.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요,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옥스퍼드라고 하면요, 한 30권이 넘어요. 이게 있어요. 이제 얇은 책이고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말의 수준은 미국 아이들 한 4, 5살 정도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영어 중에서도 우리가 못 쓰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쉬운 말들인데, 이건 뭐 있냐면 한국어 번역본도 있고요, 영문본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CD가 있어요. 이거 구하기 좋아요. 그리고
동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보세요. 한 영어로 되어 있는 동화 시리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여러분이 쭉 훑어봐서 고르면 돼요. 수백 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 한글이 있고 영문이 있고 가능하면 반드시 CD를 읽는 걸 구하세요. 왜냐 어차피 내가 귀로 해야 되거든요. 동화하고 옥스퍼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우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 뭐 있죠? Diary of Win Pickett. 이건 시리즈가 한 6종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 권당 몇백만 부이상씩 팔린 책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아이 중에 한 12, 13살 정도 아이가 일기를 쓴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CD도 있고 책으로도 있어요.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게 수준이 좀 높고 그 위 되면 신문인데 신문 같은 경우는 번역해 놓은 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중 교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문 내용들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구한 다음에 잡지 마찬가지예요. 잡지의 내용을 번역본하고 해설본까지 있는 걸 갖다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수 있는 어떤 공부 내용은 이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방송 같은 경우이죠. 방송 역시 주로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는 찾다 보면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월간지 자체가 이제 뉴스라든지 공부할 프로그램보다는 되게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라는 건 칼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칼럼 이런 거 있죠. 뭐 발음기어 설명해주고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최소한으로 들어와 있고 컨텐츠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국문 설명까지 다 돼 있는 거. 요걸 고르면 됩니다. 그럼 요걸 골랐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받아쓰기부터 해야 되죠. 받아쓰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한 선생의 강의는 받아쓰기를 빼면 시체다 이렇게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받아쓰기를 시작합니다. 받아쓰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얘기하면 절대 대본을 보지 않고 소리만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소리가 있는 건 무조건 받아쓰기를 하세요. 그럼 받아쓰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쓰기를 하다가 끝나게 됐어요. 받아쓰기를 다 했어요. 그럼 중단하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다시 맞춰보는 걸 하는 거죠. 맞춰봤을 때 틀린 부분들을 체크해놔요. 그럼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에 따라서 내가 소리가 아는 단어인데 소리가 안 들렸거나 아니면 구문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서 안 들렸거나 아니면 단어를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아쓰기 끝나고 나서 단어 정리를 하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읽기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러면 신문이나 마찬가지 이런 것도 쭉 내가 최대한 사전에 의존하지 않고 쭉 보아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빼서 단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화 몇 권 하고 윈피키드를 했다고 하면은 윈피키드 소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쓰기 하시고 단어 정리 따로 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리딩은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딩 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옥스포드라든지 윈피키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리딩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소스 소개하다 시간 좀 남았어요? 2분. 소스 소개하다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자료 구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국문이 없다는 점인데, mp3하고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대표적인 곳으로 npr.org라는 곳이 있어요. National Public Radio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mp3도 구할 수 있고, 뉴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mp3도 구할 수 있고, 대본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참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곳은 CNBC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PBS라는 게 있어요. PBS 월지. 여기도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대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면은 대본까지 해서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답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같이 설명이 되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아까 다시 넘어가서 받아쓰기까지 끝나고 단어 정리까지 끝났는데 단어 정리 방법에서는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단어 정리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뒤집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풋을 연습했으면 아웃풋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학원에 와서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혼자서 아웃풋 연습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쉬운 걸 가지고 최대하세요. 내가 읽기나 듣기 하는 것에 비해서 아웃풋 연습은 쉬운 거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가지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좀 더 쉬운 거 가지고 라이팅이나 스피킹 연습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절대 그대로 못합니다. 신문을 딱 봤을 때 이해하는 사람도 신문 수준의 글은 잘 못 쓰거든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한 단계 낮은 정도로 구하실 때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은 동화책입니다. 아까 동화책을 다시 넘어가서 시간 다 됐죠? 네, 이제 동화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